예, 순인의 허겸수입니다. 어제는 염소를 염소라 부르지 못하고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조금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염소 관련 시장, 마켓 시장이나 마케팅 관련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풀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시간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그쪽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소를 키운 지는 지금 농장을 한 지는 3년 정도 다 되어 가고요. 유통을 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실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널널하니까 시간 때우기 삼아 이런저런 얘기하고 속된 말로 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이걸 해가지고 커다란 뭐가 되는 그런 건 없고, 단지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말을 내뱉음으로 내놓음으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도움,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재미가 있으면 들어주시면 좋고, 필요하신 분, 재미가 없더라도 내 농업에 아니면 내 업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원래 본론은 별로 재미가 없듯이 각설하고, 오늘은 염소, 그러니까 염소가 흑염소든 염소든 보아염소든 재래종이든 상관없이 염소, 곧 염소, 중국식으로는 사냥, 일본식 말은 사냥, 우리도 가끔은 염소를 사냥이라도 하는데, 하여튼 염소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지금 내용을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나름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횡설수설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본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본 가지고 읽으면 성우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할 일은 제 생각을 그냥 앞뒤 가리는 거 없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함으로 제 생각의 어떤 논리 내지는 나름의 어떤 하나를 쌓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염소 농사가 잘 되고 염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바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염소 고기하고 염소 엑스 파는 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됐든 자, 시장이 뭔지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모든 판이 돈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시장이란 말을 정의를 안 할 수는 없고, 시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아시다시피 마켓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케팅 배운 사람 대부분이 미국 원서 갔다가 그냥 다 배웠기 때문에 일단 영어 번역해가지고 다 한국말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됐든 시장이란 말, 마켓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란 말도 같이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란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배웠던 거는 수요, 원하는 사람 내지는 원하는 것, 수요, 디맨드라고 보통 얘기하고,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공급, 그것이 만나는 곳, 만나는 곳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간을 얘기하고, 조금 더 그거 하면 만나는 것, 수요 공급이 만나는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장은 재래시장 5일장 쓰는 그걸 시장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물교환도 하고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오프라인 개념의 시장보다는 온라인,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 장소지만은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전산이 됐든 전자가 됐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 전체를
그 모든 과정을 시장이라고 넓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이라고 보고 그 시장을 필요한 놈들, 아니면 필요한 것들, 필요한 인간들,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 그게 뭐가 됐든 거래되는 개념, 일어나는 곳,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은 이제 거기에 가장 한 게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점을 가격이 결정되는 지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건 염소니까. 자, 염소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거래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염소는 생체, 라이브 스탁 거래라 해가 생체 자체로 거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생체 거래, 살아있는 놈 거래, 그 다음에 고기 도축해가지고 고기로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사정일 수도 있는데 엑기스라 해가지고 약용으로 염소 고기로 가지고 약용으로 즙을 뽑아내가지고 판매하는 시장이 하나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이전에 옛날에는 이 시장이 거의 염소 시장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고기 시장이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두 개의 비율이 어느 게 높은지 어느 게 낮은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아예 없는 걸로 아직도 판단합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찾고 싶었는데도 판단을 못하겠고, 옛날 2000년도 초반에 외국으로 나간 영자 논문, 영어로 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엑기스 만드는 용도가 한 50만 마리 정도가 엑기스를 만들었다라고까지가 자료가 있는 걸 보면은, 물론 그 시장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고기 시장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시장 크기가 2000년도보다 지금이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이 더 염소 수요가 적어졌다고 얘기하는 부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염소 시장은 살아있는 채로 거래하는 거, 고기로 거래하는 거, 고기는 알다시피 탕이나 전골 식당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불고기를 해 먹는 경우도 있는 그런 고기, 그 다음에 엑기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음식점, 식당의 어떤 요거는 고기의 아류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크니까 식당도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 염소 식당도 시장으로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장으로는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스타디를 하고 있지만 애완용 시장, 외국에는 애완용 시장이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애완용 시장이 시작 태동 단계도 아직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물론 한두 군데 정도가 제 블로그 쪽 친구분이 애완용 시장으로 활성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몇몇 농장은 염소를 임대해주는 영화 촬영이라든가 이런데 임대해주는 시장 그런 쪽을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용 교육, 유치원 애들 그런 이제 체험 농장 개념으로 염소 농장에 불러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돈을 받게 되는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관심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헤엄을 보고 있는 일종의 힐링용 시장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제 같은 경우 우울증이 좀 많았었는데 염소를 키우면서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외국에는 그런 논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동물과 사람의 어떤 정신병 치료, 정신적인 치료에 아마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시장으로 산불 방지용으로 염소를 투입해 가지고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일종의 인도 개념인데, 산불 방지를 막기 위해 인도를 사실 만들었는데, 염소도 그 어떤 특정 지역 섹터를 라인으로 풀을 뜯어먹고 제초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산불 방지가 된다라고 많은 외국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 물론 이제 페이스북 본사인가요? 구글 본사인가 거기에 염소로 가지고 정원 풀 관리하는 것도 기사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염소 시장은 생축, 고기, 엑기스, 음식, 그 다음에 기타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자, 생충인 경우에는 염소를 살아있는 채로 거래하는 경우는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로 쓰기 위해서 도축해 가지고 고기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있고, 또 하나 시장이 아주 특이한 시장이 뭐냐면은 분양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종자로 쓰는 염소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축, 그러니까 수컷은 종축이라고 그러고 종목으로 종모라 그러고, 이제 종축은 종모 종빈을 나누는데, 이제 종빈은 이제 어미들 그런 쪽으로 하는 하나의 생축 시장이 하나 큰 분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냐면 신규로 농장 진입을 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좀 괜찮은 종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인데, 고기로 팔 때는 뭐 생채 킬로그램당 6,000원이면은 종자로 쓰는 경우에는 뭐 생채 킬로그램당 한 돈 만원 정도, 50% 정도에서 100%까지도 더 받는 종자의 어떤 그거에 따라 품질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시장에 조금 많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초기에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됐을 때는 염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 시장으로 돈을 뭐 많이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러한 시장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고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반 유통에서는 도매 소매 개념이 있는데, 도매 같으면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점인데다 납품하는 이런 행태인데, 염소시장은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시장도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경매시장은 아주 호주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잘 되어 있는데, 다음 언제 기회가 되면 경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걔네들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기회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충청도 어디 쪽에서 경매를 하는 곳이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하는 곳이 있다고 체크를 해놓고 제가 한번 보러 간다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염소 고기 시장의 도매 소매 개념은 식당에 납품하면 한 도매 개념, 도매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고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좀 싸고, 소매 시장은 뭐 개인 소비자 이게 직접 공급하니까 약간 이제 물량은 적은 대신에 가격은 좀 비싸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고, 엑기스 시장은 바로 제조업자가 공급자인데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매 시장이고 도매 가격 개념은 없고, 단지 뭐 엑기스는 이제 워낙에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불편한 진실에서 엑기스 시장의 불편한 진실에서 뭐 그걸 한번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횡설수설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뭐 어찌됐든 간에 anyway 시장이 뭔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시장에, 그러니까 염소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말고도 많은 영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어떤 앞으로 많이 개발해 가지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공급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개념을 아무래도 이제 염소 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조금 보면은 출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시작한 분야가 염소 어떤 동물의 특성이나 특징, 사육, 농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서 들어온 게 마케팅이나 사업적으로서 쳐다보는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장을 3년을 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쪽 분야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키우는 거는 속된 말로 그렇게 자신이 없고 아직도 많이 새끼들 죽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좀 인생 마지막을 한번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를 내가 계속 지금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전에 뭐 30몇 개 어떤 개인 의견을 말한 것 중에 전부 다 시장 관련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시장 관련 내용이 크기가 시장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생체 전체 다 우리나라 염소 전부 다 합치면은 금액이 얼마나 될까? 그럼 고기 전부 다 거래되는 양이 얼마나 될까? 그럼 수입하는 고기는 얼마나 될까? 양은 얼마나 되고 누가 쓸까? 그 다음에 뭐 외국에는 어떨까? 중국 애들은 얼마나 고기를 먹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먹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중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를 키우려고 하거나 염소 농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별 시덥잖게 재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너무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쉽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걸로 그냥 횡설수설로 그냥 하는 걸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재미도 없고 하니까 참고로 저는 뭐 이전에는 뭐 여러가지 일을 했었지만은 이제 건설회사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사업기획 쪽하고 뭐 부동산 개발, 인허가 컨설팅 뭐 그런 쪽에 주로 일을 했고 뭐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주로 이제 제가 전공이 경영학 쪽이니까 마케팅 쪽의 개념이 조금은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마케팅 쪽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뭐 잘났다고 잘난 척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마케팅 쪽 그리고 제가 이제 SK 건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마케팅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염소 비즈니스하고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쭉 시리즈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엄청난 뭐 이론을 내가 다 이해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 나름 또 이전에 배웠던 게 또 복습도 되고 제 나름 또 책에도 한번 잡아보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 눌러라든가 뭐 구독해주세요 하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단지 염소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댓글이라든가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도 모르는 거는 다시 조사를 해보고 의논을 해보고 아니면 전문가인데 제가 물어봐서라도 최선을 다해가 한번 답변도 해보고 저도 공부도 해보려고 하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을 저는 가장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갖고 염소 가지고는 구독자 많은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주제도 못 되고 그 주제라는 건 제 주제가 아니고 염소라는 키워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뭐 뛰어난 뭐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현실을 가지고 뭐 영어로 그냥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꼭 그게 내가 먹고 살 길이라면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외국에 있는 자료들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제가 눈팅이라고 그러나 쳐다보는 편입니다. 언어를 알아서 보는 게 아니고 언어는 조금 알아도 그 사람 눈빛이나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쳐다보면 대충 뭐 가까이 거 대충 뭐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염소시장에 대한 횡설수설이고 뭐 시장의 종류가 대충 어떤 게 있는지 있고 이제 앞으로는 좀 너무 좀 신중한 것보다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냥 생각하는 걸 얘기해 나가면서 가기로 하고 마케팅 쪽하고 관련된 쪽을 얘기를 좀 많이 시리즈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